파리의 몽마르트르 공동묘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란 루즈가 있는 밤의 환락가 비게알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스탄달, 콩쿠르, 베를리오즈, 그리고 알렉산드르 듀마피스, 프랑스를 빛낸 수많은 예술가들이 잠들어 있는 이 묘지 안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어 이승과 저승, 영원과 현실 사이에 놓인 거리가 실로 무상하게 느껴진다. 예술의 고향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길은 언제나 끊이지 않아 몽마르트르 묘지 앞에는 이들을 위해 두어 군데 꽃가게가 있다. 꽃가게 안에는 예술의 향기처럼 싱싱한 꽃내음들로 가득했다. 순례자들이 바치는 살아있는 한 송이 꽃의 향기가 어쩌면 무덤 속의 그들에게 사후의 고독을 잊게 해주는지도 모른다. 몽마르트르 묘지에는 집 없는 검은 고양이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어 묘지의 분위기가 을씨년스럽다.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죽은 자들은 결코 이들을 내몰지 않고 있었다. 생샬르 15번 구역, 소설 춘희의 여주인공인 알퐁신 플래쉬가 묻혀있는 곳이다. 무덤을 따라서 걸어 들어가면은 유난히도 많은 꽃이 놓여있는 한 무덤이 보인다. 알퐁신 플래쉬, 23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피스 문학 속에 승화되어 한 권의 책 춘희를 탄생케 했고 또한 유명한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탄생하게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 이 무덤 속에 고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여기 1824년 1월 15일 태어나 1847년 2월 3일 죽은 알퐁신 플래쉬가 누워있다. 이미 150년 전에 그녀는 갔지만 소설 춘희의 독자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연인으로 살아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파리의 한복판 말레조르드 광장. 소설 춘희의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피스가 광장 가운데 자신이 창조한 작품의 여주인공들에 둘러싸여 석상으로 살아있다. 듀마피스와 함께 있는 이들 여주인공들은 한결같이 그 당시 파리 상류 사회의 남성들에게 관능적 욕구의 제물인 연약한 율락 여성들이었다. 듀마피스는 당시 율락 여성들을 인간 대접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 부조리를 통렬하게 비판해서 날카로운 필치로 이 여성들을 옹호했다. 작품의 여주인공들 중에 한 여인, 발밑에 동백꽃이 조각되어 있는 이 여인은 젊은 날의 듀마피스가 불같이 순수한 열정을 송두리째 바쳐 사랑했던 바로 춘희의 모습이다.
그녀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달걀형에 진주알 같은 검은 두 눈, 굳은 콧날의 반듯한 입술은 언제나 수처녀 같은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듀마의 생생한 묘사처럼 춘희의 얼굴은 마치 어떤 훌륭한 예술품처럼 완벽한 미모를 갖추고 있다. 듀마 피스와 춘희,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듀마가 춘희에게 보낸 그 유명한 이별의 편지에서 알 수 있다. Ma chère Marie, je ne suis ni assez riche pour vous aimer comme je le voudrais, ni assez pauvre pour être aimé comme vous le voudriez. Oublions donc tous deux, vous, un nom qui doit vous être à peu près indifférent, moi, un bonheur qui me devient impossible. Il est inutile de vous dire combien je suis triste, puisque vous savez déjà combien je vous aime. Adieu donc. Vous avez trop de cœur pour ne pas comprendre la cause de ma lettre, et trop d'esprit pour ne pas me la pardonner. Ni souvenir, Alexandre Dumas, 30 août, minuit. 지금 관장님께서 읽은 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Oui, cette lettre prouve la réalité d'une liaison entre Alexandre Dumas, fils, et Marie Duplessis, une liaison certainement brève, fougueuse, passionnée. Elle prouve aussi que nous avons affaire à un grand auteur dramatique, car la lettre est écrite avec esprit. Même dans une lettre de rupture, Dumas ne peut pas s'empêcher de faire des mots d'esprit, et ce qui rend la lettre à la fois touchante et en même temps un petit peu superficielle. C'est une magnifique réplique de pièce de théâtre. 듀마 피스의 그 춘희가 어떤 작품의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요. 네, 이 작품은요, 듀마 피스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소재로 쓴 작품입니다. 그 당시 듀마 피스는 마리에테 극장에서 알폰스 프레시라는 장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녀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같이 아파트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골 내다가 별장을 얻어가지고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활 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춘이라는 작품에서는 그 장녀를 마르그레트 고티에 그리고 자기를 알망으로 해가지고서 그 소설이 전개돼 나갑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특히 감동을 준 거는 그 당시까지 프랑스의 귀족 사회와 서민족 사이에서의 사랑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귀족 사회의 여성들의 대부분은 세련되긴 했지만은 위선적이고 좀 진실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장녀에게서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갖다 그려낸 면에서 매우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퐁신 플래시. 그녀는 노르망디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귀족 출신의 어머니와 농촌 브랑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집시에게 팔려 파리의 뽕네프 다리 위를 헤매던 초라한 모습의 불행한 소녀 시절을 보내게 된다. 수년 후 그녀는 몰라보게 성장한 모습의 여인으로 파리 사교계에 등장한다. 기시백작은 불행한 소녀 춘희를 사교계의 여왕으로 교육시킨다. 폴카 춤을 배우고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 그렇게 쌓은 교양으로 마리 듀플래시는 이제 파리 사교계에서 가장 귀족적인 취미에 가장 화려한 생활을 누리는 인기 있는 여왕으로 등장한다. 돈 많은 귀족들이 극장의 특등석으로 다투어 그녀를 초대했고 이때부터 환락과 사치로 가득 찬 파리의 사교계 생활이 시작된다. 브루스 광장, 파리에서도 가장 번화한 증권가이다. 이 광장에 있는 증권거래소는 소설 춘희에서 자주 묘사되는 곳으로
듀마피스가 춘희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다. 그 순간을 듀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맨 처음 내가 그녀를 본 것은 증권거래소 광장 앞이었습니다. 덮개 없는 마차가 거기 멈추더니 흰옷 입은 한 여인이 내리자 이 광장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제자리에 못 박혀서 그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춘희가 이 거리를 즐겨 찾았던 이유는 보드빌 극장에 있었던 까닭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극장은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보드빌 카페가 자리 잡고 있어 듀마피스가 춘희를 발견한 당시 분위기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Alors, nous sommes ici place de la Bourse. Ici vous avez une carte postale qui date de 1875 environ. À l'époque le vaudeville actuel n'existait pas, mais il a été démoli. Le bâtiment que vous voyez ici a été également démoli. Et à la place il a été créé donc ce restaurant, le vaudeville, qui a un grand succès aujourd'hui parmi les meilleurs gastronomes de Paris et du monde entier, qui est connu mondialement surtout. Et donc nous avons une clientèle très variée. Donc le théâtre n'existait pas, mais il a été reporté à une époque, le théâtre sur les boulevards, qui s'appelle également un restaurant, un théâtre du vaudeville, en remplacement de celui-ci, mais qui a été démoli. Voilà, et donc la moitié de ce bâtiment était le théâtre du vaudeville. Et ça, avant, c'était le café du vaudeville. 그날 춘희는 아래층 무대 특등실에 혼자 앉아있더군요. 난 연극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정신이 온통 그 여자에게만 쏠렸기 때문이죠. 춘희의 그 옆 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면 내 전 재산까지도 기꺼이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듀마피스의 애끓는 고백이 그대로 담겨있는 파리에떼 극장은 지금도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들의 첫 만남의 장소를 더욱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번화한 그 상가 지역인 그 마를렌드가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지점이 또 바로 여기에 있으며 또 더욱더 유명한 것은 그 작품 춘희의 주인공 그 실제 인물 알퐁신 드 클래시가 살던 집이 바로 그 15번지에 있습니다. 파리의 마들렌느가 15번지, 춘희가 살던 당시에는 11번지로, 소설 속에서는 땅땡가 9번지로 묘사되고 있다. 맥규지인느라는 옷가게의 화려한 쇼윈도 사이로 난 이 길이 그 당시 춘희가 마차를 타고 드나들었던 길이다. 춘희의 마구간 자리는 지금은 맥규지인느 옷가게가 돼 있었다. J'ai appris, lorsque je suis venue ici, dans ce magasin qui existait déjà il y a 12 ans, que ce magasin était la cour où Marguerite Gauthier, la dame aux camélias, rangeait son carrosse, puisqu'elle habitait le premier étage de cet immeuble, et qu'elle rentrait par le hall où il n'y avait pas alors de vitrine. Donc, évidemment, l'histoire de Marguerite Gauthier, dont j'ai lu le roman quand j'étais plus jeune, 옷가게에서 오른쪽 문을 열면 당시 춘희가 집으로 올라다녔던 계단이 나온다. 듀마피스가 춘희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올라가던 계단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계단이 그렇게도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을까요? 금방이라도 춘희를 만나고 싶은 내 마음은 이 계단의 층계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춘희를 만난다는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춘희 당시 화려했던 살롱은 보마 보석상의 2층 사무실이 되어 춘희와 관계되는 것은 불 꺼진 벽난로와 거울만이 쓸쓸하게 남아있다. 실제 춘희가 죽은 후 그녀의 세간살이는 사치생활로 인한 부채 때문에 채권자 등에 의해 모두 경매 처분됐다. 춘희의 창밖으로는 듀마피스가 애인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서 있던 길거리가 내다보인다. 춘희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꾸며 보았던 벽거울, 듀마의 20대 청춘을 황홀 속에 빠뜨렸던 그녀의 미모는 이제 이 거울 속의 전설의 이야기가 돼버렸다. 또한 불 꺼진 벽난로의 구석구석에서 춘희와 듀마 페스와의 20대 청춘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이걸 보세요, 마르그리트. 당신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친누이도 당신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몸조심해 주세요. 제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병을 고쳐드리겠어요. 폐병으로 피를 토하는 숨가쁜 춘희에게 20대 듀마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진 춘희의 화장실은 이제는 사랑의 그림자를 느끼기에는 너무나 딱딱한 사무실의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다. 개선문에서 콩코어드 광장으로 통하는 샹젤리제 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의 거리,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파리의 멋이 그대로 담긴 거리이다. 샹젤리제 거리의 넓은 광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파리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는 사치와 화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인 춘희가 다녔던 거리로 듀마 필스에게는 범민의 눈길로 바라보았던 거리이기도 하다. 난 그녀를 만나러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시켜주지 못했던 서치를 다른 남자에게 구한 것입니다. 내 상한 자존심으로는 난 다시는 샹젤리제 거리로 올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취재팀은 작품 속에서 아르망과 말그리트와의 행복한 전원 생활을 묘사한 세네 강변에 위치한 부시발이라 하는 마을을 찾아봤다. 청산하고 둘만의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택한 그 파리 궁대의 그 세네 강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부지발에 왔습니다. 파리 근교 세네 강변에 위치한 부지발은 인상파 화가 모네가 하늘과 물의 음영을 이용해서 수많은 그림을 화폭에 담았던 것이고 세네 강변 중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소이다.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한 쌍의 새들, 연인들끼리의 꿈같은 시간을 보내는 보트놀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초가별장을 바라보며 부지발 강변을 거닐며 사랑을 속삭이는 한 쌍의 연인들의 모습에서 아르망과 말그리트 고티에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엿보는 듯했다. 시골에서 보는 마르그리트의 모습은 창녀의 모습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옆에 있는 한 젊고 예쁜 여자일 따름입니다.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해주는 마르그리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듀마피스와 춘희가 함께 동거 생활을 하며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누린 곳은 작품 속에서는 무지발로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제르망 앙레이에 있는 앙리 4세관 호텔이다. 장례식까지도 마쳤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군요. 마르그리트가 죽다니. 더욱이 내 생각을 하면 내 이름을 부르며 죽어가다니. 가엾은 내 마르그리트. 겁나 창녀에 지나지 않은 여자의 죽음이라면 내 슬픔이 너무도 큽니다. 춘희의 장례식은 콩코르드 광장에서 바라보이는 마들렌느 성당에서 치러졌다. 마들렌느 성당은 천정이 둥근 도움 형식으로 돼 있고 사방에 창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커다란 성당 안에서 춘희의 장례 미사가 거행됐을 때 당시 파리 사교계에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고 한다. 또한 이 성당의 이름은 성녀 마들렌느에서 비롯됐는데 성녀 마들렌느는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창녀 신분이었다는 얘기에 취재팀은 아이러니를 느꼈다. 춘희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아르망의 심정처럼 취재팀은 사망 기록부를 확인하러 성당 사무실을 찾아 들어갔다. 무덤을 파헤쳐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애인의 얼굴에서 그녀의 눈동자를 기어코 확인했던 아르망의 심정처럼 취재팀 또한 사망 기록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드디어 춘희의 사망 기록이 나타났다. L'an 1847, le 5 février, le corps de Alphonsine Plessis, âgée de 22 ans, 10 mois, décédée, boulevard de la Madeleine, numéro 11 de cette paroisse, a été présenté en cette église en présence de messieurs Vienne, Frédéric Romain, rue Feydeau, numéro 30, privé Pierre, boulevard de la Madeleine, 11, lesquels ont signé avec nous, vicaire, Viarme, signature privée. 춘희는 폐병으로 인해 23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살았다. 폐병으로 투병 생활한 흔적을 자신이 의사에게 왕진 요청을 했던 자필 편지에서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마르그리트의 글씨. 얼마나 세련된 필체입니까? 누가 한낱 창녀가 썼다고 하겠습니까? 듀마의 표현처럼 글씨체가 유연스럽다. 그녀의 병을 치료했던 의사 다빈의 모습이다. 그의 수많은 처방전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나 그녀의 병세가 심각했는지 취재팀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성당 안에서 취재팀은 춘희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촛불을 켰다. 새빨간 촛불의 모습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순정을 바친 한 여인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몸은 죽었지만 예수의 부활처럼 예술의 세계에 새롭게 태어났다. Alors au départ, il y avait une petite fille qui s'appelait Alphonsine Plessis, qui était une petite sauvageonne, une petite paysanne, qui est restée dans sa campagne jusqu'à l'âge de 15 ans et qui à 15 ans est arrivée à Paris et qui ne savait rien, qui ne savait ni lire ni écrire et qui a rencontré pas mal d'hommes bien sûr, et dont un qui était le duc de Guiche, qui était un jeune homme aussi à cette époque-là, qui plus tard est devenu le duc, qui est devenu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Napoléon III, et qui a pris la petite Alphonsine en main. Il lui a changé son nom, elle est devenue Marie du Plessis, qui était beaucoup plus jolie qu'Alphonsine Plessis, et il lui a tout appris. Il lui a appris à se tenir, à devenir une dame, à écrire et à lire bien sûr, et à jouer du piano, et en 8 ans, elle est devenue une créature fantastique, et enviée de tous et convoitée de tous. Elle a rencontré bien sûr Alexandre Dumas fils, qui lui aussi est tombé amoureux d'elle, et qui à sa mort a écrit un roman que tout le monde connaît, à la suite de quoi il a écrit également une pièce de théâtre, à la suite de quoi Verdi a écrit son opéra. C'est un fait tout à fait unique dans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et de l'art européen. Marie du Plessis est morte en 1847. En 48, Dumas écrivait son roman. En 52, la pièce était créée. Et en 53, l'opéra a été créé. Donc en 5 ans, Marie du Plessis est passée à la postérité. 파리 시내 보이엘두 광장에 오페라 코믹이 마주 보이는 건물은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낸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 피스의 출생지이다. 이 건물 2층 방에서 작가 듀마 피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아버지 듀마 페르와 세탁부 어머니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파리 교외 마르리 르호아 마을에 있는 이 집은 듀마 피스가 말년의 생활을 보낸 것이다. 난 이 정원에서 내 젊은 날을 회상한다. 내 인생 전체를 불타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난 모른다. 이 비어있는 공간처럼 내 지나온 날을 압축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알 수 없는 사랑의 의욕이 아니었을까. 듀마 피스가 살던 집에는 지금은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다. 듀마의 집인 줄을 모르고 이 집을 샀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안 후에는 듀마 애호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듀마가 살던 방에는 듀마의 아버지 듀마 페르의 초상화가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êtes ici devant la chambre d'Alexandre Dumas fils. C'est là où il est mort aussi, en 1895. Et je dors dans sa chambre, parce que c'est ma chambre aussi. Cette maison que j'aime, qui n'est pas tout à fait ce que Dumas a connu. Puisqu'à sa mort en 1895, sa fille, Jeannine d'Autrive, a voulu casser avec le passé. Elle a voulu casser surtout le parc. Et ce parc, il y avait 3 hectares, et elle l'a loti en tout petits morceaux, en petites propriétés. Heureusement d'ailleurs, parce que nous avons déjà beaucoup de mal à entretenir le tout petit bout de jardin que vous voyez. S'il y avait eu les 3 hectares de terrain, nous n'aurions jamais pu réussir. Surtout que les chiens, peut-être que vous avez aperçu tout à l'heure, font beaucoup de dégâts. 사랑으로 인해 젊은 날 그토록 범민의 나날을 보냈던 듀마피스는 말년까지도 부인과의 불화를 겪고 결국에는 3층에다 따로 방을 내고 살아야만 했다. 듀마가 배우들과 함께 자작극을 연습하던 방 또한 지금은 낯선 사람의 소유가 돼 있다. 이 방에서 듀마피스는 배우들과 함께 창작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랑과 예술, 그 고뇌와 긴 방황으로 이어졌던 생애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듀마 피스의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프랑스 문학에서는 이 하층 계급의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요. 동물 취급했기 때문에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오질 않고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시종 역할만 해왔는데요. 그 듀마 피스의 그 춘희에서 비로소 하층 계급의 인간이 더 주인공으로 나왔다는 거. 이것이 아마 문학상으로 좀 중요한 위치가 되겠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층 계급 인간이 더 진실하다는 것. 그리고 또 듀마가 특히 원했던 것은 이러한 사회에서부터 소외되고 멸시되고 저주받는 인간들을 사회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문제로 제출해서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겠다는 것을 아마 주장한 것 같습니다. 난 창녀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소설 춘희를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 중에 하나가 일생 동안에 참다운 사랑을 받아봤고 그래서 그 때문에 고민했고 또 그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난 내가 들은 대로 적었다. 그것은 하나의 엄숙한 의무였다. 고상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불행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울리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난 스스로 메아리가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것이다.